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시장 쉬어가게 되는데요. 관망세가 좀 짙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양대지수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급은 어땠습니까? 이번 주 그래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흔들렸던 건 우리의 마음뿐이었죠. 일단 잠깐 수급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외국인 수급부터 거래소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이번 주에 여태까지 오늘도 현재 지금 1,8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네. 그러더라도 이번 주 수급 보시면 들어오긴 했습니다. 3,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 투자가는 7천억 정도 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1,900억 정도 매수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을 보시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팔았습니다. 90억 정도 매도니까 아무 의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는 1,900억 정도 매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400억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주 낙폭은 뭐 양시장자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수요일 날 보시면은 코스닥이 막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낙폭을 이용해서 개인 투자가가 코스닥 매수를 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제가 써드린 거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외국인들이 조금 풀어서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 3일 동안 1조 1,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갔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 오늘 시장이 잘 열렸잖아요. 네. 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미국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고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센상에, 그리고 기존에 우리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 웬만한 자동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네. 보시면 어땠습니까? 관세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안 줬어요. 가이던스를. 무슨 얘기냐면 그것 때문에 시장 자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가장 굵직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시총 1등 갔죠. 그리고 메타가 AI 캐펙스 투자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단 애저라든지 AI 관련한 수익성이 다변화되는 거 여전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 소부장이 좋아요. 그 이유 자체가 AI 때문에 눌려 있었던 HBM 종목들, 뭐 실적이 잘 안 나온 종목도 있고 좋게 기대되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좋건 안 좋건 다 누워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에서 캐펙 투자를 어느 정도 난도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반영을 하고 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한 2, 3일 보시면은 지표가 잘 안 좋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GDP가 마이너스 0.3% 나와서 빠지면 종가에 저희 자고 일어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플러스 나 있죠. 그만큼 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물론 파월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파월 그 연준 풋이 발동하고 갔다라는 기대감 미국장에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너무 좋게,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는 아마존이나 애플이 시간으로 좀 빠지고 있죠. 네. 이 부분이 같이 상세가 되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주중사에 보시면은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일부 국가들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물론 어딘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여러 가지 기대감이 형성되는 중인데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일단 저는 오늘이 굉장히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4일 쉬는데 앞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나스닥 선물 밀리고 있고요. 이러면은 오늘 조금 내가 팔아야 되겠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 날 장과 오늘 장을 비교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수요일 장은요, 아침에 정말로 눈치를 많이 봤어요. 네. 뭐를 두고 뭐를 팔까? 이걸 눈치 보다가 오후에 밀리니까는 다 팔아버리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아침에 눈치를 보다가 일부 AI 관련 섹터라든지 그리고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이니까는 지금 오후 들어서 시장 참여들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제 주식하는 사람 욕심쟁이라 얘기를 하는데 빠질 것 같으면 덜 빠지게 내가 노력하고 싶어 하고, 만약에 오늘처럼 빠질 것 같았는데 올라오고 있으면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우고 싶은 주식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그게 종가에서 갈수록 그렇거든요. 아마도 오늘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웬만하면 잘 안 빠져요. 그리고 오늘 한 9시인가 10시 사이에 중국에서도 여태까지 미국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는데 우린 들은 바 없다가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용의를 해보겠다. 네. 어느 정도 내 얘기를 해보겠다는 스탠스가 나왔기 때문에 겹쳐가지고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오후로 갈수록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기 지표가 안 좋지만 연준 풋 기대감이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매수 상위 종목들도 짚어주실까요? 네, 좀 자료 보면서 바로 말씀 좀 네. 드려볼게요.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바로 나왔네요.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오션. 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하나오션이 3,300억 외국인 나와 있는데 개인 투자가 6,800억 매수입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산업은행 블록딜 때문에 조선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일부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좀 나왔던 상황은 맞긴 맞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외국인은 하나오션을 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외국인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470억, 현대미포 430억, 삼성중공업 300억, 한전 300억 보면은 한전은 지난주와 비슷해요. 그럼 여기 들어온 거는 조선주랑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오늘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살짝 밀리거든요. 결국 뉴스 나왔기 때문에 일부 세로운 가능성이 있는데 밀렸다가 다시 밑꼬리 달고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오늘 종가에 외국인들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간 보시면 하이브가 요즘 신고가 쓸랑말랑 하고 있죠. 네. 아모레퍼시픽, 신한지주, KB금융, 현대차 순인데 보시면 기관 투자는 일부 은행주 조금 안정화되는 거를 좀 원하는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가 좋아지고 25년도 증익이 될 수 있는 엔터 섹터. 이건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시면 하나오션 말씀드렸고 SK텔레콤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는 악재에서 나중에 그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순간 많이 매수가 들어가세요. 이런 영향이 있고요. 하이닉스, 엔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순으로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코스닥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BHI 원전이 둘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BHI 같은 경우는 그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 CJ ENM, YG 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순이고요. 기관 투자가 보시면 JYP 엔터입니다. 휴젤, 테크윙, 에코프로비엔, 메톡스 순인데 일단 여기서 겹치는 것 같은 경우가 JYP 엔터랑 YG거든요. 엔터는 들어가 있는 상황에 일부 바이오라든지 원전,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보시면은. 어쩌면 시장만 다를 뿐이지 외인 기관은 그들이 집중하는 섹터는 양쪽으로 다 같이 들어가고 있다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보시면 세크입니다. 이번 주 상장한 신규 상장주 하이브리드 본딩 쪽. 근데 이번 주 빠질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좀 시세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도 보였으면 어떨까 싶고 빠질 때 고영이라든지 알테오젠, 주성 엔지니어링, 보로노이 순으로 개인 투자가 매수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거래소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았는지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주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 다음 주에 이틀 쉬어가고 수요일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FOMC가 되겠죠. 네. FOMC가 될 텐데 지금 당장 우리가 FOMC를 5월 8일 날이죠. 열어봤을 때 아직까지 패드워치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거의 없습니다. 네. 6월 금리 인하 기대감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악재에 둔감해지는 시장. 딱 보시면은 빠졌다가도 올려놓잖아요. 네. 그럼 시장 참여 생각이 계속 바뀐다고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자료 보면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2일 오늘 밤이죠. 고용지표 발표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기타 발표를 할 텐데 사실 저희가 고용 안 좋을 것 같은 거는 그제 ADP 민간 고용 보면서 알았습니다. 거의 저번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장은 만약 3% 빠지다가 보합까지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고용지표가 우리의 예상처럼, 우리의 예상이 아니고 이번 주에 나온 흐름처럼 네.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것이 시장을 뒤흔들 만한 것이 되겠느냐 했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밤에 트럼프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우리가 예상을 뒤엎는 말만 아니라면은 일단 시장은 온고잉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고요. 5일날, 6일날 보면은 국내랑 일본까지 같이 휴장을 하게 되고 월요일은 중국, 홍콩, 독일, 프랑스까지 다 휴장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월요일은 여러분들 시장 보시지 말고 좀 가족과 함께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미국의 4월 ISM 서비스 PMI 그리고 6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4월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본장에 출근을 하게 되죠. 계속 실적 발표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SM,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8일 보시면은 미국 연준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7일과 8일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7일 들어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도 우리 예상은 거의 동결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리는 거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어느 정도는 결정이 나야 움직입니다. FOMC까지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장과 다음 주 수요일 이틀 정도 장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하이바이 하면서 세게 시장을 배팅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8일과 그 9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4월 무역 수지까지 발표하니까는 좀 전반적으로 일정 자체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일정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래서 좀 연휴 좀 편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장은 어쨌든 악재에 둔감해지고 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이게 악재에 둔감해지고 시장이 좀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오늘 올라가는 거 몇 개 있을 겁니다. 쫓아잡으면 또 물립니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써놓은 게 뭘 써놓을까 하다가 백투더 베이직이라 써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 전문가분들 선배님들 나오실 때 무슨 얘기합니까? 조악해 보이는 것들 빠질 때 분할매수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아무리 좋아지고 악재에 둔감하다 하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월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빠질 때 사면은요. 마이너스 2%에 샀어요. 오늘 플러스 3, 4% 나온 거 많거든요. 이거 해도 수익이 꽤 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 참지 못하고 결국 재다가 결국 올라가서 사는 이런 것들이 계좌를 갉아먹는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큰 대형주들은 발표를 다 마쳤죠. 네.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2차 전지까지 거의 다 마쳤는데 지금부터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5월 초부터 이제 5월 15일까지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느 종목은 잘 나오고 어느 종목은 잘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참여자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언제 발표하는 결을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전날이라든지 혹은 전전날이라든지 레포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는 거 이것도 역시 백투더 베이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소형주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이거죠. 많이 오른 섹터가 있고 빠져있는 섹터가 있는데 시장이 안정화된다 하면 뭐가 됩니까? 저평가된 종목이 살살살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관점 자체가 너무 높게 있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업종을 가지고 네. 우리가 천천히 분할매수 하는 것도 역시도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사이에 상기시켜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지금 장이 지금 어제랑 오늘이랑 말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분들 너무 뭐라 그러시는데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아무리 봤어도 요 며칠 보면은 미국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시장도요. 시장이 한 20포인트 빠져요. 혹은 10몇 포인트 빠져요. 빠지면은 들어 올리는 수급은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시장이 빠지면은 혹은 내가 사려는 적당한 중대형주가 빠지면은 그때 들어올리는 수급은 있으니 이것을 믿어보자라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안정화되는 국면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주들이 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타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쪽으로 피난이 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매매 많이 하시는 분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기억을 해보시면 정책주들이 매매가 저도 잘하거든요. 근데 못하겠어요. 왜냐하면은 1, 2, 3, 4, 5의 5개의 정책주가 매일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장 하나를 보고 거기서 짧게 매매를 치던 매매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대장이 매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수급 자체가 오르는 것만 쫓아다니는 수급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오히려 정책 관련, 인물 관련 이런 관련주들을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아까 백투더베이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지나치게 낙관론. 일기 때도요. 좋아지나 싶었다가 트럼프가 한 번씩 툭툭 힘들게 했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니까는 이런 변동성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내가 신용을 크게 쓰거나 혹은 계좌에 내가 풀로 다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것만 하지 않고 살살살 하던 대로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래도 꽤 할만한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휴 때 공부 많이 하시고 푹 쉬다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주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